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성감의 세기별 10위권 급제 순위입니다. 과거 급제 순위를 보여요. 과거 급제 순위를 보면 이 과거 급제, 우리 성씨가 있나 없나 하는 참 관심거리인데, 이 시간에는 안동 권씨에 대한 성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안동 권씨에는 색깔을 달리해서 이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배 이상 많은 것이 전주이시라고 했습니다. 전주이시가 단연 톱입니다. 왜? 왕실의 성씨니까. 그리고 전주이시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안동 권씨예요. 그리고 전주이시가 보시면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4위입니다. 4위. 16세기 후반에 딱 들어오니까 전주이시 1위 다 올라가 버리죠. 이거는 이제 왕실이 그 전까지는 시험을 칠 때의 능력 위주의 성씨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그나마 16세기 후반보다 크다는 겁니다. 16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엽관주의, 스포일 시스템이라죠. 행정학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이겁니다. 엽관주의 현상이 16세기 후반부터 문란이 생기면서 많이 작용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안동권씨, 15세기까지만 해도 안동권씨가 단연 탑입니다. 16세기 전반에 2위죠. 후반에 2위. 17세기 후반에 2위, 18세기 전반에 4위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후반에 오면은 8위로 밀려버려요. 점점 이제 갈수록 안동권씨가 밀려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여러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그 4가지 조건. 자, 첫째, 경제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직에서 한번 멀어지면 자꾸 멀어집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4위로 밀려버렸죠? 밀려버리면 8위로 밀려버리잖아요. 왜? 과거 시험 볼 때에 위에 4대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왜 정조부, 왜 조부까지 적어서 시험 답지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 추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밀립니다. 이렇게. 자, 요런 이제 성씨를 성감비 봤을 때 10위권 성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성씨, 우리 집안이 여기도 해당이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집안은 여기 없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36년 7개월 전후가 걸린다는 겁니다. 합격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럼 과거가 얼마나, 어떤 시험을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자, 우리는 조선시대 때의 과거가 식년시, 식년은 정해진 시기, 3년마다 한 번씩 봅니다. 식년, 정해진 딱 기간이 있어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봅니다. 식년시가 있고, 이 정기적 시험이라죠. 부정기적 시험.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났다. 왕이 등극을 했다. 왕이 아프다가 다시 캐체했다. 뭐 등등. 중국 황제의 생신이다. 뭐 등등의 일에서부터 부정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기적인 시험보다는 부정기적인 시험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과거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나라의 과거는 신라 원성왕 780년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라는 골품 제도잖아요. 골품이란 것은 우대 조상의 혈통을 타고 그대로 관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직을 못하는 사람은 대대손손 관직이 없고, 관직을 하는 집안은 대대손손 능력 관계없이 관직에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관직에 가진 세력이 커지면서 왕권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원성왕 788년, 즉 780년 후반에 독서 삼풍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귀족들의 반발로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시 시행된 게 고려
광종 958년에 후주의 기야인 쌍기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광종이 이보게 우리가 이 관리를 선발해서 보다 똑똑한 사람을 선출해 나라에 끌어가고 새로운 관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귀족 벌족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왕권을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우리 고려에 좀 알려주면 안 되겠나 라고 했더니 쌍기가 과거 제도를 건유했습니다. 이 건유에 따라 가지고 광종 때부터 시작된 과거 제도가 고려 500년을 쫙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 시대가 개국을 하면서 조선 역시 500여 년간 과거는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과거야말로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는 시험이어야 되는데 이 과거 제도가 점점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무질서한 걸 뭐라 하죠? 야, 이 난장판이라 해요. 난장판, 그죠? 그 난장판이 바로 조선 후기의 과거장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얼마나 과거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란해지고 부정이 많아지고 이상한 형태로 선출이 됐으면 뽑혀졌으면 난장판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조선조 후기 전, 조선 전기까지는 아주 능력 위주의 시험으로 보려고 애를 썼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중에는 크게 식년시와 즉 정기적 시험과 부정기적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속가와 대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속가에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어요. 생원시에는 유교 경전 시험으로서 뽑는 겁니다. 그럼 뭐 유교 암기력 테스트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진사시에는 시와 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논술형으로 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생원시보다는 진사시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 진사시를 더 존경받습니다. 자, 보시면은 초기 약 60년 동안 생원시 중심의 진사시는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다가 1453년 단종 원년부터 복구돼 가지고 이게 계속 시험됩니다. 그래서 식년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3년마다 선발이라는 지역별 안별해 가지고 한성시 서울에서는 생원 진사를 각각 200명씩 뽑습니다. 경기도에 60명, 충청도 쫙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뭔가 지역별 안배입니다. 인구 비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7배를 뽑습니다. 정원에 7배. 7배를 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속가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출하죠. 이래서 최종 합격자를 선출하고 나면은 이건 좀 무슨 시험이냐? 관직에 나갈 수 있느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관직 진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보느냐? 보는 이유는 첫째는 성균관에 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 시험이라고 보면 맞아요. 성균관에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생원과 진사시입니다. 그래서 이 생원 진사시를 보고 성균관에 진학하고, 성균관은 지금의 대학이라고 보면 맞겠죠. 성균관에 가서 이제 성균관에서 기본 점수 300점, 하루에 1점씩 출석부터 도장을 찍어야 해요. 300점 이상 받아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과를 보려면은 반드시 성균관을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균관에 가지 않아도 대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균관에 왜 가느냐? 성균관에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가는 숫자가 후기로 갈수록 성균관의 유생수가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합격자가 어디서 많이 노느냐? 성균관 출신이 합격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약 80%가 비성균관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생원 진사를 왜 보느냐? 성균관 안 가는데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양반이라는 이름은 뭔가? 양반은 두량자. 아시겠죠? 이 두량자. 가출 반자입니다. 이거. 가출 반자.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원명칭은 문관과거와 무관과거 양과 패스를 한 사람이 양반이에요. 엄청 어렵죠. 문관과거 패스 하나 하는데도 약 37년이 걸린다 했는데 무과까지 합격하려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관 플러스 무과를 양과 패스한 사람은 원명칭은 양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극소수가 되겠죠. 점점 우리가 문과 패스만 해도 그냥 양반으로 호칭이 붙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칭이 점점점 관대화되면서 창원시 진사신문부터도 양반으로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원 진사가 우리가 초기 시험, 양반으로 인정받고 성균관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속과였는데 이거 역시 점점점 성균관에 가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면서 속과가 인기가 시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갈수록 속과 합격자가 많아지고 응시이 많은 것은 양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역사회의 권위, 자기 가문의 위상을 위해서 시험을 그만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속과에 그래서 속과 합격생을 토탈 보니까 조선시대 토탈 21,009명입니다. 그리고 진사가 22,308명이 배출된 거예요. 그럼 이 21,009명과 22,308명이 배출된 그 시험은 총 199회 시험에서 이만한 인원이 배출됐고, 그 다음에 이 토탈 약 4만여 명의 요 인원수의 본관 성시를 보니까 253개의 성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안동권 씨가 531명이 합격했습니다. 안동권 씨가. 그러니까 이 숫자 중에서 안동권 씨가 531명입니다. 그럼 진사는 197회 시험이 있었는데 166개의 성시에서 본관 22,308명을 배출했고 이 중에 안동권 씨는 431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권 씨만 보면은 속가에서 약 1,000명에 육박하는 거죠. 900여 명이니까, 그죠? 962명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약 1,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래서 이 속가 합격도 상당히 어려운데, 962명, 약 1,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안동권 씨 집안에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무래도 과거의 꽃은 뭐 문과를 대과라 하죠. 그죠? 대과. 이 문과인데, 문과 10년치는 3년마다 보는 시험입니다. 그죠? 정광시는 이거는 왕이 즉위할 때, 왕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는 게 정광시입니다. 그래서 문과 10년시와 정광시는 정확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33명. 33명입니다. 최종 초시, 복시, 전시. 이 초시를 지방에서 본다 해가지고 지방은 향시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중앙에 가서 보는 건 회시. 두 번째 시험에 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시는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 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최종 핵심 꽃이 문과인데 이 문과 중에서도 신년시와 정광시가 사실은 과거 중에 과거입니다. 이게. 자, 신년 초시는 신년 전해. 그러니까 요즘 해를 본다면은 2022년이 신년시를 보는 해라면은 2021년 가을에 초시를 봅니다. 지방에서는 향시가 되겠고, 서울에서는 한성시가 되겠고, 성균관에서는 관시랍니다. 관시. 그래서 성균관과 서울과 지방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는 그 해, 그러니까 2023년 시험이면은 2023년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복시와 전시, 최종 시험 보는 거죠. 지방 거주자는 각 도에서 실시하는 향시, 조금 전에 설명했고, 거주자는 한성시, 단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자, 이렇게 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문과 초시에서 240명을 선발하고,
그 240명 중에서 관시 성균관에서 50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명. 그래서 서울에서 40명, 지방에서 150명 해가지고 240명을 선발해요. 240명 중에서 이제 최종 2차, 즉 복시에 가가지고 33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 33명 결정해서 등수를 정하는 게 이제 왕 앞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33명의 등수가 정해지죠. 그 33명의 등수에서 갑과, 그러니까 갑이죠. 1등에서 3등까지가 갑과입니다. 그 중에 1등이 장원이죠. 2등이 차석, 3등이 삼석이죠. 이 사람들은 종육품으로 관직이 바로 나갑니다. 그만큼 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수를 정할 때에 윗대 할아버지부터 쭉 다 쓰고 외조부, 외정조부가 다 쓰고 이러면은 답지 체크할 때에 장원급제자가 나오는 집안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1등, 2등, 3등은 바로 종육품으로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4등부터 10등까지가 을가입니다. 을가. 이거는 정칠품으로 나가요. 정칠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순서는 해가지고 쭉 을가, 병가, 정구품까지 쫙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수를 뭘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갑가, 을가, 병가, 갑가에 3명, 을가, 병가 이렇게 나눠서 총 33명이 최종 선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서울에서 복시 33명, 갑가 3명, 을가 7명, 병가 23명. 이래서 등위가 착 나눠집니다. 자, 대가는, 그럼 뭐죠? 조선시대 대가가 총 몇 회 있었느냐? 804회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뭐 몇 회, 다 사이가 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중앙연구학에서 정확하게 빼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학술용으로 쓰는 자료를 제가 검색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 대과는 총 804회 시행을 했고 합격자는 15,151명입니다. 이 중에서 문과 대과는 804회 되어 있는데 합격자에 927개의 본관이 있어요. 본관 927개. 성시에서 15,151명이 이제 이렇게 배출된 겁니다. 그 다음 이 중에서 전주이시가 872명, 5.76%에 해당합니다. 전주이시가. 당연히 1위죠. 자, 1위가 우리가 과거에 그만큼 많이 합격했다는 것은 경제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그만큼 탄탄해지려면은 그만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관직이 있다는 거죠. 그 관직과 경제력을 가지면은 인구수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인구수가 그만큼 많아지면은 당연히 똑똑한 아이를 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또 그만큼 많은 관직을 갖고 있으면은 윗대 어른들이 관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점에서 또 유리한 방향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직 역시 시험은 보지만은 사실상 가문의 권력과 관계되듯이 쭉 내림으로 내려갈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전주시 870명, 그 다음에 안동 권시가 368명, 2.43%입니다. 2위에 해당됩니다. 또 무과는 총 184회 실시에 급제자 29,556명, 이 중에서 안동권시는 268명이 여기 해당됩니다. 자, 이런 시험을 봤을 때에 이걸 다시 804회 중에서 이렇게 또 나누면은 163회가 식년시, 정기적 시험입니다. 그런데 별심이다. 부정기적 시험이 581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식년시는 33명만 뽑습니다. 별시는 인원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그때그때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시가 뭐냐?
부정기적 시험 중에서 별시는 왕자가 태어났다. 왕자가 입학을 했다. 왕자가 관례를 치렀다. 등등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 별시예요. 이 별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또 시험이 식년시에 비해서 간소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힘 있는 집안에서 진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험이 별시 부정기적 시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 의해서 시험을 안 치고 또는 뭐 특별 전형으로 어디에 지나가고 어디에 갔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요즘 대학에서 말하는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문이 전주시가 그만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별시가 엄청 많아요. 왜냐니까 식년시와 정광시 두 개는, 정광시도 부정기적 시험이지만은 정광시는 그만큼 왕의 등극을 개념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식년시에 똑같이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그 식년시와 정광시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나머지 부정기적 시험, 특히 별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제한 없고 시험도 식년시에 비해서 간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집안에서 들어가기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타 시험에도 60회에서 기타 시험, 진현시, 타경시, 그 다음에 뭐 또 알성시 등등 많은 부정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서 특기 관직이 많이 나왔다, 과거에 합격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집안에 관록과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성시별 본 본관은 927개를 했죠. 여기 조선 전기 문과 최소 장훈급제전 선조 때 17세 박호입니다. 선조 때 박호. 36년 7개월 걸리는 시험을 17살에 합격을 한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장훈급제예요. 밀양박씨입니다. 이 장훈급제를 했고 이때의 조선 전기의 이 시기에 평균 연령 29.2세인데 조선 후기를 갈수록 36.7세가 돼버린 거예요. 후기를 갈수록.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박호가 이때 합격을 했는데 박호는 조선조 시대 때 이름이 잘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이 양반이 합격을 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이 일이라는 순변사가 병권 지휘를 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거기에 종사관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순변사 밑에 종사관이에요. 그 종사관으로 이제 수행을 해왔죠. 내려올 때 서울서 데려온 병사는 불과 60명입니다. 경상도 딱 도착해 보니까 경상도 관찰사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영주, 상주 지역의 목사들도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일가 박호가 나서서 그 지역의 농민들을 규합해서 겨우 모은 병사가 800여 명입니다. 이 800여 명과 중앙에서 데리고 온 60여 명, 이 병사를 도합해서 권희씨가 이끌고 들어오는 그 18,000명의 병력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이 박호입니다. 아까운 인재가 전쟁으로 통해서 승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조선 역사상 가장 최연소 장훈급제 박호는 우리 역사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승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조선 후기 장훈급제 열 높아져 평균 36.9세, 50세 이상도 15.6%나 됩니다. 50세 이상이 왜 시험을 하겠습니까? 36년 9개월, 7개월, 9개월이 걸리니까 평생 시험만 준비한 거예요. 평생 시험만 준비하려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만한 기반이 떼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합격하면은 뭐합니까라고 묻는다면은 양반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장훈급제들의 답안지는 앞뒤 용지를 가득 채우고도 그 길이가 10m입니다. 10m. 하루 종일 시험 치는 거예요. 10m. 답지가 1m도 많은데 10m가 되니
그것도 한문 문장으로 가지고 피휘, 글자 다 피해가면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대부분 이 자원급제자들의 그거는 전시에서 보니까 전시 시험의 문제는 뭐냐? 대책이에요. 책이라고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같으면은, 자, 우리가 임진왜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이 전쟁의 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대책을 제시하는 게 3차 전시. 대부분 책이라는 건 대책입니다. 그 대책들 시험 문제들 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왕이 개인적인 문제를 묻는 국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국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국부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책 문제를 묻는 것이 거의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쭉 정리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을 합시다. 이 현재 상황, 우리나라 정치에서 우리가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이 사이에 한반도가 끼어 있는데, 여기서 남북이 공존하고 서로 번영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그걸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전시에서 답지를 잘 써서 대책에, 아, 좋구나 라는 것이 그게 장원부터 쫙 등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책입니다. 그게 약 10m입니다. 최연소 합격자가 만 13세 이건창입니다. 13살입니다. 평균 36년 9개월인데 13살 합격 이건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 만 85세 정순교. 85세입니다. 나주정시인데 합격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셔요. 왜 그랬느냐? 우리 집안에 양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그냥 공부만. 남은 약 40년 걸리는데 이분은 80년 걸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남긴 분들이 연세가 들어도 그만큼 많습니다. 80세 나이에 과거심을 본 까닭은 무엇일까? 가문의 영예입니다. 이거.